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특검 문제를 놓고 양측이 또 극한 또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좀 따지고 볼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먼저 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이게 최재형 목사의 명품백을 주고 또 관련해 가지고 뭐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뭐 국립묘지 안장 문제 청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이제 수행하는 뭐 비서라고 해야 됩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분과 또 이 최재형 목사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도 공개됐고, 자 혐의가 충분하다. 뭐 알선수재, 그 부정청탁 금지 금지법인가요? 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거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다 영상을 공개했으니까 다 봤잖아요. 야, 이거 뭔가 이 트랩인데 이거 당한 건데 이게 무슨 할 거냐?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이에 갑자기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느냐? 정해진 게 없다. 또 이런 논란까지 막 커졌어요. 요걸 조금 명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사적인 영역입니다. 홍 소장님은 그냥 이게 특검으로 가서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해서 마무리 지을 사안인가요?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여름 민심의 성적을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핸드백을 받았다. 핸드백을 받았다. 그러면 국민들은 생각하기가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부적절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나온 시점에 그걸 받아서 제공한 사람이 인사나 무슨 이해관계를 취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특검으로 가고 이거는 뭐 검찰 수사도 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가 나올 그러니까 수가 있겠죠. 백을 준 사람이니까 최재형 목사가 어떤 혜택을 입었다면 그렇죠. 뭐 인사나 이해관계에서. 근데 지금 이 건은 국민들이 아직 민심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최 목사가 이거를 전달했는데 이것이 덫을 놓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이런 걸 잘 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덫을 놓다시피 해서 제공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적절한 행위이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혹시 무슨 다른 그 최재형 목사한테 뭘 이해관계나 이런 걸 조는 있는지를 뒤져보자라는 그런 취지라면은 국정조사가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사실 이 트랙을 낳는 최재형 목사의 어떤 이 의도로 봐갖고는 무슨 특별한 특혜나 혜택을 받는 거는 별로 없어 본인이 없어 보이거든요. 있었으면 그까지 같이 폭로를 했겠죠. 그러면 뭐가면 이거는 이 건을 활용해서 이 그 핸드백 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별건까지 다 뒤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의혹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여론조사상으로 저게 이 그 조사를 해야 되느냐 부적절한 행위냐 그러면 당연히 부적절하고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국정조사로 끝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여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 논쟁에 대해서는 지극히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도 검찰을 한번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국민 여론사람 딱 보면 이렇습니다. 법 앞에 평등입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없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기본이 그래요. 우리나라 법칙하면 법 앞에 평등. 거기에 딱 예외적인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통치 임기 기간 내에서는 최고권의 대상 딱 한 명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약하다. 그나마 그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성격도 프레임 여러, 즉 보수, 국민의힘 등령 지지하는 층들만 검찰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제 고발인이죠. 고발인인 최재형 목사는 여러 차례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으니 피고발인인 김건희 여사도
이제 마땅히 공개 소환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래야 그 검찰의 국민이 여러 신뢰를 사람이 높일 수 그렇죠. 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더 증거지보다는 국민들의 판단은 뭐 몰라도 서, 검찰로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파격적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끝내서는 오히려 검찰 신뢰가 더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비올백 하나만 딱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여사가 가까운 지인에게 그냥 선물 하나 받은 걸 가지고 할 거 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재형 목사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당시 거기에 금융위원회 인사 문제가 있었다. 또 뭐 통일 내기도 같이 해봅시다라고 여사가 얘기했었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사가 권한 없이 국정 전반에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경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검찰이 미진하지 않게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소환 조사하냐 마냐 또 그냥 뭐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총장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 얘기를 했다가 측근들이 다 인사 조치되고 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검찰 수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정황은 분명하잖아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99년에 특검 1호가 뭐였냐면 당시 온노비 특검입니다. 검찰총장 부인의 호피무늬 반코트 특검이에요. 특검 결과는 사실은 실패했고 뭐 별단 밝혀낸 거 없고 당시 뭐 앙드레 김의 본명만 밝혀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부인이 신동아 그룹으로부터 호피무늬 반코트를 선물 받았다. 돌려서 선물 받았다는 얘기했고 그 특검 내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이후 여사도 뭔가 여기에 이 온노비를 받은 걸로 영향을 받아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야당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99년에 여사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또 특검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받아들인 겁니다. 호피무늬 반코트예요. 여기는 디오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호피무늬 반코트가 한 5천만 원 정도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좀 가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명품 하나만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향수도 들어오고 그것만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줄을 섰다고 하잖아요. 다른 밝힐 사람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시에도 25년 전이면 어쩌냐면 97년까지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약간 문민정부라고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군부 정권이 바뀌고 문민정부의 약간 과도기를 거쳐서 바뀌던 때예요. 그때도 수용했던 대통령 여사가 개입됐을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특검을 왜 지금 25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조사도 떳떳이 못하고 공개 소환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되고 특검은 말을 못 꺼내냐.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퇴보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은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진공 상태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건은 뭐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오래 끌었어요. 검찰에서는 이미 기왕이 벌써 결론을 내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서 너무 오래 끌면서 국정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인사나 이 이해관계의 어떤 특혜는 없었다고 치더라도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국정에 지금 영향을 미치니 이제 특검을 가자는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어쨌든 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예외적으로 특검에 대한 요구가 클 겁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그때 그 뭐 저기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그 특검 온노비 사건 특검 때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했었어요. 예. 이걸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나왔더니면은 청와대에 뭐 그 담당자가 그 이후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 나는 여론조사하면서 그때 처음 했는데 아예 우리 조사 얘기한 이름을 딱 지명하면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가 틀렸다라는 식으로까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데는 이 건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수용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맞서서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의 이제 인도 방문을 이제 또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 방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계기가 뭐냐, 정말 관광하러 간 거냐,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여사로서 공식 행사로서 간 거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기내식에서 뭐 6천만 원이 넘는 초고화에 기내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선물 받은 사리로 이제 리폼을 해서 블라우스를 입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국가 간에 준 선물이니까 이거 기소돼야 되는데 기록관실에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마음대로 리폼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도종환 지금도 이것도 이제 그러네요. 오늘 도종환 당시 이제 이 문체부 장관이 이제 이 행사를 주관했던 주무부처였으니까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좀 밝힐 예정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이 뭐 메시지를 낼 정도로 이제 다시 쟁점화됐습니다. 이게 쟁점화가 될 사안인가 아닌가를 놓고도 또 이제 생각이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 시장님 먼저 하시죠. 예. 첫 번째 이 인도 방문은 사적으로 관광하러 간 거예요? 가서 좋았을 수는 있지만 타지마할을 봤으니. 타지마할 보고 좋았을 수 있지만 사적으로 갔냐? 그것 때문에 갔냐? 오늘 이제 도종환 장관이 오전에 인터뷰한 걸 제가 쭉 봤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회사에서 뉴욕 출장 이번에 누가 갈래? 근데 마땅히 다른 사람이 안 돼서 저쪽에서는 좀 높은 사람이 오기를 원래 바래서 이제 가야 될 실무자가 있지만. 있는데 저쪽에서는 우리 좀 행사도 있고 좀 높은 사람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라고 합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도 거기 저기 뭐 부국장 정도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갔어요. 그분은 나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가서 구경도 하고 오케이 좋아 이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오케이 좋아했다고 해서 이걸 부적절하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김정수 여사가 좋은 마음에 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지마할 못 가서 그 전에 아쉬웠는데 오케이 좋아 했을 수 있다고. 그럼 그게 부적절하냐? 그건 아니라고. 그 부적절하냐 적절하냐 문제는 일단 절차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는 스킨십 문제인데 인도에서는 뭘 좋아할까? 인도에서는 사실은 문체부 장관 오는 것보다는 문체부 장관이 그냥 대표로 오는 것보다는 여사가 오면 훨씬 낫죠. 그러면 외교 목적이 된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외교적인 격을 놓고 봤을 때는 예. 영부인이 오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오늘 도종환 장관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초청장이 이제 문체부 장관이 받은 거는 그 유피주에서 거기 관광부 차관이 보낸 거고 투트랙으로 당시 모디 총리가 따로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공식으로 여사에 대한 초청이 따로 온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넉 달 전에 방문했을 때 그때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만드는데 꼭 참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서 그거 공원 만들 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예전에 인도 분이 허황우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가야인가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된 분이어서 한 인도 간의 협력의 상징처럼 돼 있고 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여사가 가는 게 뭔가 또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비용의 효과에 적절해서 외교는 무조건 이 비용이 난여죄를 따지길 떠나서 일단 스킨십을 해서 인도가 또 중요한 국가잖아요. 그럼 가서 꼭 손해 볼 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건하고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정수 여사가 가서 거기에 수행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인사적인 어떤 특혜를 누렸거나 아니면은 그 사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망을 데리고 갔다든가 그러면서 돈을 그만큼 썼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이야기라겠지만은 여행 가면은 외유는 다 여행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교에서는 이 격과 레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장관이 가면은 그 맛 상대로서 이제 거기 그쪽에는 뭐 저기 최고 통치자고 있지만은 그 이 외교에서 보면은 그 사모님을 엄청 챙기거든요. 영부인을 챙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상과 별건으로 이 영부인들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부분을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외교 그 저기 외무고시까지에서 왜 저기 정상회담 하면은 영부인 저런 거 취미까지 이렇게 챙기나 싶지만 다 그걸 염두에 두는 거고 비공식적인 그런 채널 또한 그 공식적인 채널에 있어서의 상호간의 레포를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볼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예산이 또는 절차상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쟁화 끝에갈 사안인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김정수 여사의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상 놓고 보면은 평가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네, 지금 그렇죠. 그 지난 대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이제 중요한 사안에도 관심이 많지만 약간 지역적인 것, 특히 이제 초와 기내식 논란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뭘 먹어야 이제 6,500만 원 정도가 될지. 뭐 대통령 출장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대통령 출장을 못 가봤어요. 예. 아, 예. 청와대 출입을 대통령 못해서 전세기 타도 네. 뭐 기자들은 이제 약간 비즈니스석 정도의 대우를 받아요. 뭐 저기 라면 좀 끓여달라는 끓여주는 네. 정도. 그 외에는 이제 일반 이코노미석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기내식이. 근데 영부인이 탔으니까 아마 조금 거기보다는 조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캐비어가 나왔나요? 뭐가 사실 나왔나요?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1인당 43만 원이라는데 오늘 도정관 장관은 수행원이 더 있었다 인원이. 그래서 1인당 그 예산이면 1인당 35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끼에 1인당 35만 원을 양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질로 먹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5명이 같이 갔대요. 그럼 옆에서 먹는 거 뻔히 볼 텐데 이상하게 뭐 엄청나게 한 끼에 35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뭐 나중에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개정 처리를 대한항공이나 당시 문체부 측에서 그냥 다 몰아서 개정 처리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 그걸 가지고 35만 원짜리 먹었을 리는 없고. 네. 그럼 좀 이런 너무 지엽적인, 물론 뭐 관심은 갑니다만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여사가 당시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계속 끼니마다 먹었다 그런 정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냥 상식적인 추정은 개정을 그냥 잡다한 개정을 모아서 식사비로 넣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또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대한항공 쪽에 당시 뭘 먹었는지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한항공에서는 뭐 이거를 공개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의원실에 줄지 안 줄지. 뭐 그냥 간단하게 밝혀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18년 자료여서 대한항공도 그때 세목을 상대적으로 놓지 않았으면 지금 모를 아직까지 수도 갖고 있는 있으시죠. 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럼 뭐 대한항공 쪽은 정확히 몰라서 근데 다른 의원이 윤건영 의원이 대한항공 쪽에 비공식적으로 하니까 자료가 없더라. 문체부도 자료가 없더라.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뭐 그냥 개정을 이상하게 분류해놨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뭐 이 부분 이제 초와 기내식이란 부분에 굉장히 이제 약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랑 비슷하게 망신주기성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가 진짜 어마어마한 식사를 하신 좀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만참 아주 고급을 음식을 먹으려면은 아주 저기 비행기관이 인도 현지에 갔어. 저기 요리사가 그런 식으로 뭐지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면 본들 무슨 먹을까요? 참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호텔에서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저녁 한 끼를 먹으면은 뭐 간단한 게 샴페인 이런 게 비싼 게 들어가면 한 30만 원씩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와인이나 뭐 샴페인 같은 거 그런 거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기내기 때문에 기내식을 준비하는데 뭐 이것저것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좀 아주 이제 호텔식으로 고급스럽게 나오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도정관 장관의 그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냥 도시락을 다 먹었다. 도시락도 물론 호텔들은 비싼 거는 10만 원씩 하긴 해요. 뭐 거기에 이제 좋은 비싼 샴페인이 들어간다면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거기에 부대비용이 좀 더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요즘에 뭐 호텔에서 파는 팥빙수 한 그릇이 13만 원인가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런 거를 먹은 건지 후식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아니면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뭐 간단하게 이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